그럼 저는 사실 충격적인 게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수정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경찰에 속보를 확인했던 중에 손가락이 훼손됐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훼손됐다. 이건 어떻게 파악할까요?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들이 뭐 피해자가 지금 아직은 뭐 상당 부분 범죄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무엇인가 마약과 연관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훼손을 고의적으로 했을 개연성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범죄 사건에서 특히 살인 사건 뭐 특히 이제 범죄 조직이 가담한 사건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후에 지문 등을 훼손하기 위해서 지금 손가락에 뭐 10개가 다 훼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뭐 그 신변을 좀 이렇게 알지 못하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훼손하는 경우들이 범죄 사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원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근데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쳇말로 드럼통에 수장을 시킨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협박 전화 정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에 아들이 마약과 연루돼 있으니 돈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살을 했다. 드럼통에 시멘트를 굳혀서 이거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이제 이 대목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검거되면 아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될 텐데요. 사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지금 당신 아들이 뭔가 마약과 연관되어서 지금 뭐 우리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 손해액에 대해 가지고 300만 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송금을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렇죠. 저 요구를 한 시점에 뭐 거의 한 3, 4일 전에 이미 지금 피해자는 사망을 한 이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망을 이미 한 사람의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저와 같은 요구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지금 제가 눈에 뭐 자꾸 들어오는 게 바로 겁니까? 저 이제 마약을 버려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모친에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어쩌면 이 사건의 본질에 근접하는 뭐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미 드럼통 살해 이미 해놓고 아들이 마약을 베러 손해를 입혔다. 이 맥락에서 뭔가 좀 추론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요즘 이제 그 동남아에서 제조된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예. 사실은 현장에서 제조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진한 청년들에게 이제 아르바이트 등을 유인을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사람을 모집한 다음 동남아까지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이제 접촉을 해서 예. 결국은 전달책으로 지금 이런 청년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뭐 정보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도 지금 그런 마약과 연관된 범죄이고 조직 범죄인데 순진한 청년을 이제 그 파타야로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희생을 치르게 만든 거 아닌가. 이 청년이 뭐 앞뒤 전후를 따지지 아니하고 막상 파타야로 가서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된 다음 무엇인가 저항하는 와중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배후에 있는 예. 이 마약 조직까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모든 이제 온라인으로 마약이 거래되어 온 흔적까지 다 수사의 뭐 범위상 다 포함을 시켜서 조직을 다 뭐 일망타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이수정 교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이른바 파타야 공대생 살인 사건. 당시 피의자는 2년여간의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어떻게 죽이셨나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찌를 말던가 뭐 하는 거야. 살해 혐의 인정 안 하시나요? 예, 안 해요. 유가족들한테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으세요? 조사 받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오히려 당당했던 모습도 기억나는데 이수정 교수님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까 2015년 저 공대생 살인 사건과는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모반 범죄 아니냐 혹은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해외에서 이게 일주일 만에 털러가 난 셈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떤 포인트를 경찰이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물론 그 공대생 사건은 사실은 온라인 그 사기 범죄, 사기 도박과 연관된 도박 사이트를 만들라고 지금 공대생 유인에다가 결국은 장기간 동안 괴롭히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고요. 지금 이 사건은 약간 양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건이 모두 배후에 지금 조직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예. 당시에도 지금 이 사건을 뒤져보니까 뭐 성남 무슨 뭐 국제 마피아 조직이 가담을 했다라던가 예. 뭐 이런 이제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뭐 끝까지 수사가 되지 아니하여 제대로 이제 실체를 밝히지는 못하고 끝이 났는데요. 범인 2명만 검거해서 처벌하고는 예. 지금 이번에도 이게 만약에 마약 조직이라면 이게 사실은 배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은 예의주시하면서 일망타진하려는 노력을 이번에는 꼭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명은 해외 도피 중이니까요.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아마 내일도 이 파타야 관련 속보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치는 지지율이 깡패 맞다. 한동훈 전 위원장 말씀하신 듯하네요. 예. 바로 사과했으면 끝날 걸 왜 뜸들여 일을 크게 만드나요? 라고 하셨고요. 뭐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주당의 교통정리에 고수가 있네. 예. 22대 국회 시정연설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존경하는 추미애 의장님 발언 보나요? 구체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혐의 부인 진실의 방으로 아마 이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